홍일경의 폭주와 찐사원의 불놀이로 아수라장이 된 백장호의 추도식에서 홍희주가 사라졌습니다. 괴물 백사원에게 납치된 희주는 남편 사원을 지키기 위해 차를 절벽 아래로 몰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물속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는데도 납치범도 희주도 찾지 못했습니다. 역대급 반전이었고요. 사원이 실종된 아내 희주를 찾기 위해 기자회견장에서 가짜 신분으로 살아온 걸 밝히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인 아내 희주의 얼굴을 공개하고 아내를 찾게 해달라고 울먹였습니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음이 없을 줄 알았다면 더 잘해줬을 거라고 울먹이는 한 여자의 남편인 사원의 고백에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원이 박도재에게 복수 후에 연기처럼 사라지려고 했는데 희주와 함께하는 복수 이후의 삶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사원이 희주의 얼굴과 직업 등 모든 걸 공개한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희주가 누군가에 의해 갇혀있는 경우 그녀를 가둔 사람이 24시간 희주를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고, 대신 감시할 사람을 배치했을 경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이고, 또한 남편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희주가 알고 힘을 내게 하기 위한 메시지로 모든 걸 염두에 두고 희주를 빨리 찾기 위해서인데요. 두 번째는 희주가 내민 새로 쓴 결혼 계약서 중 2항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해요. 희주가 쓴 결혼 계약서 2항은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걸 알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희주는 괴물 찐사원에게 두 번째로 납치를 당했는데요. 쌍둥이 형을 죽인 괴물 백사원에게 복수하려는 박도재에 의해 절벽으로 추락해 죽을 뻔했고, 가짜 백사원과 찐 백사원, 박도재의 3자 대면에도 박도재에 의해 낚시터까지 끌려왔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도 한 번은 내가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다고 오지 말라고 하는 희주의 사랑에 백사원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이 백의용의 아들 백사원이 아니고 백장호의 손자 백사원도 아니라고 밝히고, 유일한 진실은 한 여자의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찐사원이 조만간 불쇼를 다시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요. 백장호의 주도식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그것도 그놈이 살아있다는 분노로 폭주한 홍일경이 백장호의 추도식장에 나타나 사냥용 장총으로 백장호의 사진에 총을 쏘고 난 직후였는데요. 사원이 도착했을 때 추도식장은 매캐한 검은 연기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고, 참석한 사람들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홍인아가 옆에 있었던 희주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원이 희주를 찾겠다고 했는데요. 그때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오고 사원은 직감했습니다. 찐사원은 반성 없는 사이코패스인데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반성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기억하고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요. 백장호가 아이들을 사라지게 한 괴물 손자 백사원을 낚싯배에서 단죄할 때 어린 사원이 밖에 나왔다가 목격하는데요. 괴물 백사원은 어린 가짜 사원이 보고만 있었다고 똑같이 자신이 느꼈던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고, 너에게 가장 소중한 희주의 목에 칼을 대고 있다고 협박하면서 가짜 사원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괴물 백사원 다음으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백의용이 아니라 심규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심규진은 가짜 백사원에게도 백의용에게도 가스라이팅을 집요하게 했는데요. 가짜 백사원에게는 내 아들은 생선을 좋아한다고 억지로 생선을 먹게 했지만 사원은 생선을 다 뱉어버렸습니다. 심규진은 자신이 낳은 아들 가면 쓴 아이를 남편 백의용이 우리가 낳은 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하자 남편을 비웃으면서 그 아이가 당신을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백의용의 눈을 닮았지만 심규진의 반성하지 않는 마음을 더 닮은 것 같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라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데 능수능란한 심규진은
백의용이 지금의 대변인 백사원에게 열등감을 느낀다는 걸 알고 당신도 그 아이도 백장우를 닮지 않았는데 백사원이 가장 많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벽에 걸려있는 가족사진을 보던 백의용이 심규진이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분노했습니다. 백의용이 백장우가 정상훈이 기른 사원을 괴물손자 대타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복동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드라마에선 심규진이 백의용까지 괴물 아들을 지키는데 동참하게 하려고 심리전을 펼치기 위한 장치가 되었습니다. 심규진이 최종 빌런 확정으로 보입니다. 백의용은 심규진에게 괴물이 앞으로 저지를 일들을 막을 수 있겠냐고 물었는데요. 심규진은 백장우 가문이 대선에만 나가지 않으면 괴물 아들이 저지른 추악한 일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아들에 필적하는 사이코패스로 보입니다. 백의용은 심규진과 낳은 아들이 죄책감을 모르는 괴물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심규진은 백장우의 추도식에 온 진짜 백사원을 봤는데요. 홍일경이 백장우의 사진 액자에 총을 쏜 후 추도식장에서 불이 났을 때 아들이 불을 질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했는데도 희주의 차량만 발견되고 신일애육원에서 4명의 아이들을 사라지게 한 괴물도 괴물에게 납치된 홍희주도 찾지 못했습니다. 희주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 뇌피셜 두 번째 범인은 심규진인데요. 심규진이 백씨 가문의 오랜 집사인 민도기에게 자신의 아들을 쫓으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희주가 진짜 백사원이 백장우에 의해 가짜 백사원으로 산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남편을 지킬 결심을 하고 찐사원과 함께 차량 추락을 했는데요. 희주의 차량을 민도기가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희주가 추락하려는 걸 민도기가 막은 후 두 사람을 차에서 빼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차만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추락한 후에 차에서 빠져나온 희주와 심규진의 아들을 민도기가 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오기 전에요. 심규진과 백의용은 백장우의 혼외자 이름 없는 백대변인과 협상을 시도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백의용은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고 심규진은 괴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인데요. 범죄자를 감옥에 보내지 않고 가문의 추문을 막으려는 추악한 시도입니다. 죗값을 치르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름 없이 산 백장우의 혼외자 아들은 백씨 집안 사람들 모두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짜 백사원의 20년 설계인데요. 역대급 반전으로 홍희주가 더 강해지고 용감해져서 희주가 스스로 사원에게 나를 찾으러 오라고 연락을 할 것 같습니다. 희주가 심규진에게 핸드폰을 뺏겼다고 해도 406 핸드폰은 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 백사원에게만 걸리는 전화 406으로 연락하는 희주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희주가 사원이 주안낚시에서 죽을 뻔하고 지상우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경찰에 자수하기 위해 406 핸드폰을 집에서 찾아서 들고 나갔는데요. 그때 사원이 경찰서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금 희주가 사원에게 돌아오는 방법은 3가지 정도로 경우의 수를 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갇혀있던 희주가 의식을 찾은 후 숨겨둔 406 번호로 사원에게 전화해 나를 찾으러 오라고 전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박도재가 괴물 사원을 다각도로 위치 추적을 할 수 있어서 사원에게 심규진의 아들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원이 희주의 핸드폰을 위치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심규진이 희주를 가둔 곳을 찾는 방법인데요. 희주의 핸드폰이 없어졌다면 민도기가 사원에게 희주가 살아있다고 알려주고 희주가 탈출할 수 있게 사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두 사람을 도울 것 같습니다. 백의용과 심규진은 사원이 백씨 가문에 가면 쓴 소년 괴물이 저지른 일과 가면 쓴 소년이 성인이 된 후에 오드아이로 저지른 모든 일들을 폭로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박도재와 지상우, 정상훈이 가짜 사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신일애육원 사건의 진범인 가면 쓴 소년, 성인이 된 오드아이의 모든 범죄 사실을 고발하고 오드아이는 구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심규진은 오드아이를 숨기고 도우면서 자멸의 길을 걸었고요. 백의용은 아버지 백장우와 심규진의 뒤에 숨어서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욕망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규진도 백의용도 죗값을 치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의주가 쇼윈도 부부 3년 만에 사랑을 깨닫게 해준 406 번호로 남편 사원에게 전화하는 상상을 하며 사원이 406의 전화를 받고 아내 희주를 찾아가는 상상을 하며 지금 거신 전화는 11회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